숨이 턱턱 막히는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키던 1978년의 겨울, 저는 도망자처럼 깊은 산골짜기로 숨어들었습니다. 대학 입시 실패라는 낙인이 찍힌 19살의 제게 세상은 너무나 춥고 가혹했으니까요. 전기가 끊겨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당황하는 대신 무쇠 솥뚜껑 위에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셨습니다. 야야 앞이 캄캄하제. 인생이 정전된 거 같제. 그날 밤 암흑 속에서 타닥타닥 익어가던 배추전 굽는 소리는 제 얼어붙은 인생을 녹이는 가장 뜨거운 위로의 멜로디였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춘향입니다. 내리실 분은 안내양 언니의 목소리가 라디오 잡음처럼 흐릿하게 들려왔습니다. 버스는 늙은 짐승의 거친 숨소리 같은 엔진음을 내며 눈 덮인 춘향 고개를 힘겹게 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은 온통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1978년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밤기차를 타고 영주에 내려 다시 덜컹거리는 완행버스로 갈아타고 거기서 또 심리 눈길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곳.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서병리.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살을 애는 칼바람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불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묵직하고 매서웠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코까지 치켜 올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이 무릎까지 쌓인 눈 속으로 푹푹 빠질 때마다 뽀드득 하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춥다. 진짜 너무 춥다. 입에서는 하얀 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손에 든 낡은 보스턴백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시린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대학 입시 실패, 그리고 엄마와의 모진 말다툼. 그럴 거면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엄마의 날카로운 고함이 매서운 칼바람보다 더 아프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홧김에 짐을 싸들고 도망쳐온 곳이 결국 할머니 품이라니. 19살의 제 자신이 처량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참을 걷자 저 멀리 하얀 눈을 이고 있는 초가지붕 굴뚝에서 파르스름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집입니다. 굴뚝 연기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신호였습니다. 할매, 저 왔니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쇠죽 끓이는 구수한 콩 냄새, 처마 및 메주 냄새, 그리고 아궁이에서 나오는 매캐하면서도 향긋한 소나무 타는 냄새. 아, 살 것 같다. 투박하지만 살아있는 삶의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꼬. 우리 강아지 아이가. 부엌 문이 열리더니 하얀 수증기와 함께 할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낡은 무명 저고리에 행주치마를 두른 채 할머니는 눈길에 미끄러질 뻔하면서도 저를 향해 팔을 벌리셨습니다. 이 농구 뒤에 연락도 없이 어찌 왔노. 손 좀 봐라. 아이고 매 얼음장이네. 할머니가 제 두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나무 껍질 같은 손바닥. 평생의 노동이 만들어낸 굳은 살. 하지만 방금 아궁이 불을 만지던 손이라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가 꽁꽁 언제 손목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왈칵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엄마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퍼뜩 들어가자. 내 방금 공부할 때 났다. 엉덩이부터 지지라. 방으로 들어서니 아랫목은 절절 끓다 못해 장판 색깔이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꺼운 목화솜 이불을 걷어 제 엉덩이를 억지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차가웠던 몸이 뜨거운 바닥에 닿자 찌르르 전율이 일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뼈마디가 노곤노곤 풀리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괴종시계가 째깍, 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윗목 자릿기 대접의 물은 살짝 얼어 있었습니다. 이 이질적인 온도 차이, 그리고 고요함. 서울의 소음과 경쟁이 완전히 차단된 절대적인 고요함이 비로소 제가 피난처에 도착했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낡은 개다리 소반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목마르제. 속 타는 데는 이게 약이다. 할머니가 내미신 건 커다란 사발에 담긴 동치미였습니다. 그냥 동치미가 아니었습니다. 뒤뜰 장독대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항아리에서 눈을 헤치고 방금 퍼오신 그야말로 살아있는 동치미였습니다. 투명한 유리알 같은 살얼음이 국물 표면을 빈틈없이 덮고 있었고 그 아래로 삭힌 고추와 대파뿌리, 큼직하게 썬 무가 잠겨 있었습니다. 숟가락 끝으로 살얼음을 톡 치니 챙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얼음막이 거미줄처럼 갈라집니다. 조각난 얼음 사이로 국물을 한 숟가락 듬뿍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으아! 머리가 띵할 정도로 차가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에 닿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톡 쏘는 천연 탄산의 청량감, 짭조름하면서도 끝맛은 묘하게 달큰한 겨울무의 맛. 동치미 국물이 이렇게 맛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매, 진짜 시원하다. 서울 사이다보다 더 톡 쏘니도. 하모. 이게 땅 기온을 먹어야 맛이 들지. 냉장고 들어앉은 놈하고 같나. 겨우내 땅 속에서 숨 쉬면서 익은 기라. 네 속 시끄러운 거 이걸로 싹 다 씻어내뿌라. 할머니는 마치 제가 무슨 일로 내려왔는지, 왜 말없이 숟가락만 빨고 있는지 묻지 않아도 다 아시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묵고 씹는 소리 듣기 좋다. 많이 묵어라. 아삭아삭 물을 씹는 소리가 방 안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밥은 좀 이따 하이시더. 우선 요기부터 해라. 네 배추전 좋아하잖나. 할머니는 부엌에서 묽은 밀가루 반죽이 담긴 양푼과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노란 속이 꽉 찬 겨울 알배기 배추, 겉잎은 시래기로 말리고 가장 달고 고소한 속잎만 골라놓으신 겁니다. 오늘 저녁은 속뚜껑 배추전이다. 정지로 온나. 내가 뜨끈하게 굽어 죽고마.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할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시골 부엌은 그 자체로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황토벽에는 시커먼 그을음이 훈장처럼 붙어 있었고 부뚜막 위에는 정화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자리 잡은 위용 넘치는 거대한 무쇠 가마솥 2개. 할머니는 가마솥 뚜껑을 번쩍 들어 뒤집으셨습니다. 오목한 부분이 위로 오게 아궁이 위에 걸쳐 놓으니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넓은 프라이팬이 되었습니다. 아궁이 속에는 참나무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넘실거리며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할머니는 집 뭉치에 들기름을 푹 적셔 달궈진 솥뚜껑 위에 쓱쓱 문지르셨습니다.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배추줄기 부분을 손바닥으로 뚝 소리 나게 한번 꺾어 평평하게 만든 뒤 묽은 밀가루 반죽에 첨벙 담갔다가 그대로 솥뚜껑 위에 올리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전 지지는 소리가 부엌 가득 찼습니다. 하얀 김이 치솟고 배추가 기름을 머금으며 투명하게 변해갑니다. 할머니는 맨손으로 배추 줄기를 꾹꾹 눌러가며 펴주십니다. 할매, 뜨겁잖아. 뒤집게 쓰지. 와 손으로 하니껴? 손맛이라 안 카나. 이래 꾹꾹 눌러줘야 속까지 잘 익냐.
무쇠가 열을 꽉 잡고 있다가 배추한테 쑥 밀어 넣어주니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뜨거운 줄도 모른다. 할머니의 손은 이미 무쇠 가마솥처럼 단단해져서 뜨거움도 잊으신 걸까요? 저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쬐며 갓 구워낸 배추전을 기다렸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치는데 여기 아궁이 앞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배추전이 세 장째 노릇노릇 익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부엌 창호지 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밖에서 윙윙거리던 바람소리가 점점 더 사나워지더니 부엌 천장에 매달린 30촉 백열전구가 파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폭설 무게를 이기지 못한 전봇대가 산 너머 어디선가 쓰러진 모양이었습니다. 아, 할매, 불 나갔니껴. 저는 엉겁결에 할머니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도시의 정전과는 달랐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골의 밤은 말 그대로 완벽한 암흑이었습니다. 오직 아궁이 입구에서 새어나오는 붉은 불빛만이 할머니와 저의 얼굴을 도깨비 불처럼 희미하게 비출 뿐이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호들갑 떨지 말고. 눈이 이래 오이깨네 전봇대가 자빠졌는갑다.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도 침착하셨습니다. 부스럭거리며 붓두막 위에서 성냥을 찾으시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호롱불을 켜셨습니다. 심지가 타오르며 주황색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생기자 부엌 벽면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문풍지 우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눈 속에 고립된 작은 섬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는 아무도 내 초라한 꼴을 볼 수 없다는 안도감. 성적표도 엄마의 실망한 눈빛도 친구들의 합격 소식도 이 어둠 속에는 없었습니다. 할매, 무섭다. 언제 고쳐진대요? 이 눈에 누가 산에 올라오겠노. 오늘은 강 이래 지내야지. 운치 있고 안 좋나. 옛날에는 다 이래 살았다. 할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솥뚜껑에 집중하셨습니다. 어둠 속이라 청각이 예민해진 탓일까요? 기름 튀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저는 쭈그리고 앉아 아궁이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을 툭 내뱉고 말았습니다. 할매, 엄마가 나보고 집 나가라 했다.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대학 떨어졌다고, 재수학원비 아깝다고, 나보고 쓸모없는 년이라더라. 사실 엄마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귀에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 서울 안 갈 끼다. 여기서 할매랑 살 끼다. 서울은 쳐다보기도 싫다. 할머니는 묵묵히 배추전만 뒤집으셨습니다. 솥뚜껑 위에서 치익하고 배추가 익어가는 소리만 정적을 채웠습니다. 한참 뒤에야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니네 엄마가 말이 좀 독하긴 하지. 지 애미 닮아가 성질머리가 불같아서 그렇다. 근데 강아지야. 불같은 사람이 속은 여린 법이다. 이 아궁이 불 봐라. 겉은 절에 무섭게 타올라도 다 타고 나면 하얀 재만 남는 기라. 뒤끝이 없단 말이다. 할머니는 솥뚜껑 옆에 쪼그려 앉아 타오르는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호롱불에 비친 할머니의 눈동자가 일렁였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아궁이 불꽃을 넘어 훨씬 더 먼 과거의 어느 날을 보고 계신 듯 했습니다. 니네 엄마 18살 때였나.
딱 니만 할 때였을 끼다. 그때가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 갖고 시절이 참말로 수상했지. 먹을 거는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할머니가 덤덤하게 옛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하루는 니네 엄마가 학교 갔다 오더마는 가방을 마루에 내동댕이 치는 기라. 그러고는 악을 쓰대. 나는 이 총구석에서 썩기 싫다. 내 서울 가서 돈 벌어 성공할디다. 가면서 엄마가요? 에이, 거짓말. 엄마는 맨날 나보고 자기는 모범생이었다고. 모범생은 무슨 천하의 말괄량이었다. 그날 밤에 내가 자는 척하고 누워있는데 니네 엄마가 달그락달그락 짐을 싸더구나. 보찜 하나 싸갖고 신발을 신는데 내가 방문을 탁 열었지. 놀래서 자빠질락 하는 거 내가 손목을 딱 잡았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질질 끌고 왔지. 지금 네 앉아있는 그 자리다. 할머니는 아궁이 속에 장작 하나를 더 밀어 넣으셨습니다. 불티가 탁 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니네 엄마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더라. 놔라 내 갈기다. 근데 내가 거다 대고 뭐라 했는지 아나? 까지 말라캔니껴? 아니다. 배고프지 않나? 밥이나 묵고 가라 했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쌀이 어딨노? 디주가 텅텅 비었지. 내가 아끼고 아끼던 귀한 밀가루, 제사상에나 올리던 그 하얀 밀가루를 꺼냈다. 그러고는 장독대 뒤에 숨겨놨던 들기름 병을 꺼내왔지. 그게 내한테는 금덩어리보다 귀한 거였다. 할머니는 그때를 재현하듯 빈 허공에 손짓을 하셨습니다. 이 속뚜껑을 걸어놓고 기름을 듬뿍 둘렀다. 배추 한 포기 뜯어갖고 밀가루 묻혀서 치익하고 구워주니까 그 독한 기집애가 그걸 허겁지겁 받아 먹는데 먹으면서 우는 기라. 목이 메어가 컥컥거리면서도 계속 먹더라.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 배추전에 뚝뚝 떨어지는데도 멈추질 않더구나. 내가 그 덩을 두들겨 주면서 그랬다. 가거라. 서울 가거라. 가서 성공 못해도 된다. 힘들면 언제든지 와라. 애미가 배추전 꿔죽고마.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코를 훌쩍이셨습니다. 다 묻고 나더니 니네 엄마가 보찜을 다시 풀더라. 안 갈란다. 엄마 두고 내 혼자 가서 잘 살면 뭐하노. 가면서 내 품에 안겨가 밤새도록 울었다. 그때 니네 엄마 등짝이 참말로 작았는데 지금 네 등짝 보니 그때 니네 엄마 보는 것 같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고 차갑게만 보였던 엄마. 나를 몰아세우던 엄마에게도 꿈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울던 18배 밤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엄마가 밉지 않아졌습니다. 오히려 가여워졌습니다. 니네 엄마도 도망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니 너무 미워 마라. 지금 전화통 붙들고 울고 있을 끼다. 엄마 우리 딸내미 그 농구덩이에 잘 도착했나 함시로.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부엌 안은 다시 장작 타는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엄마와 나 그리고 할머니, 우리 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듯한 따뜻함이 감돌았습니다. 자, 다 익었다. 이것도 한 무 봐라. 20년 전에 니네 엄마가 묵고 정신 차린 그 맛이다. 할머니가 가장 크고 노릇한 배추전 한 장을 찢어 제게 내미셨습니다. 할머니는 잘 익은 배추전을 손으로 쭉쭉 찢으셨습니다. 젓가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기름기 잘잘 흐르는 배추전 한 조각을 들어 제 입가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해라. 뜨거울 때 무야 맛있다. 할머니의 손가락 끝은 뜨거운 기름과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무쇠속과 아궁이를 다루며 단련된 손.
저는 아기 새처럼 입을 벌려 받아 먹었습니다. 아삭. 배추 줄기의 식감이 살아있으면서도 잎부분의 고소함과 밀가루의 바삭함이 입안에서 춤을 췄습니다. 간장에 찍지 않았는데도 간간하고 달았습니다. 겨울 배추 본연의 단맛이었습니다. 들기름의 고소함이 입천장에 착 달라붙으며 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손맛이 주는 알 수 없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할매, 뜨거워. 근데 맛있다. 서울서는 이 맛 안 나제. 이게 소뚜껑 맛이다. 무쇠가 열을 꽉 잡아가 배추한테 천천히 밀어 넣어주는 기라. 후라이팬에 후딱 구운 거하고는 격이 다르지. 우리는 호롱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둠 속에서 말없이 배추전을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찢어주는 전을 받아 먹고 할머니는 제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른 듯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둠 속이라 서로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투명하게 읽혔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 제가 전을 씹는 소리,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 이 소박한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따뜻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야야 살다 보면 정전될 때가 있다. 할머니가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캄캄해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무섭고 춥고 딱 지금 같을 때가 있지. 네가 대학 떨어진 거 그거 인생 정전된 거 같제. 저는 배추전을 씹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모, 앞이 하나도 안 보이냐. 친구들은 다 불 켜진 방에 있는데 내 방만 불 꺼진 것 같아요. 혼자만 어둠 속에 남겨진 것 같고. 그러지 맞다. 근데 봐라. 할머니가 솥뚜껑을 가리켰습니다. 불 꺼지니까 이 배추전 굽는 소리가 더 잘 들리제. 냄새도 더 구수하제. 아궁이 불도 더 따뜻하제. 너무 밝을 때는 못 느끼던 것들이 보이는 기라. 니네 엄마 마음도 네 마음도. 잠시 멈춰가 들여다보라고 하늘이 불 끈 거라 생각해라. 할머니는 부직갱이로 아궁이 속을 툭툭 치며 사그라들던 불씨를 살리셨습니다. 제 속에 숨어있던 빨간 불씨가 공기를 만나자 다시 확 타오릅니다. 전기는 끊겨도 아궁이 불씨만 살아있으면 언제든 다시 불은 붙일 수 있거든. 네 마음속에 불씨 안 꺼졌제. 대학 가고 싶은 마음, 뭐든 잘 해보고 싶은 마음. 그게 아직 네 속에 남아있제. 할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호롱불에 비친 할머니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은 불씨가 분명 남아 있었습니다. 재수하고 싶다는 마음,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고 싶다는 마음,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그 작은 열망들이 아직 심장 깊은 곳에서 빨갛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할매, 나 다시 할 수 있을까에? 할 수 있고 말고. 쟤만 털어내면 다시 타오른다. 이 불씨처럼 말이다. 할머니는 부직갱이로 장작을 탁탁 쳐서 재를 떨어냈습니다. 순간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불씨. 할머니의 그 투박한 한마디가 그 어떤 명언보다도 깊숙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실패자가 된 것 같아 괴로웠던 마음이 깜깜한 부엌에서 솥뚜껑 부딪히는 소리에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배추전이나 실컷 먹고 뜨신 방에서 푹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엔 또 해가 뜰 끼다. 눈도 그칠 끼고. 그럼 또 길이 보이지. 마지막 남은 반죽까지 싹싹 긁어 전을 부치고 나자 할머니는 솥뚜껑을 드러내고 가마솥에 물을 부으셨습니다. 구수한 증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숭늉을 끓이려는 겁니다.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가 물을 만나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끓어올랐습니다.
고소한 누룽지 냄새가 부엌 가득 번졌습니다. 요거 시그마 내일 아침에 니 떠줄 끼다. 속 풀리는 데는 숭늉이 최고라. 우리는 배가 불룩해져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전기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방 안은 푸르스름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눈보라가 그친 것입니다. 할매, 눈 그쳤다. 하모. 내일은 맑을 끼다. 할머니는 아랫목 이불을 폭신하게 펴주시며 제 등을 도닥였습니다. 뜨끈한 아랫목에 몸을 누이니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옆에 나란히 누우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니가 다시 불시 살려가 활알 타오를 끼다. 할매가 안다. 그날 밤 할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궁이 불씨처럼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잘 잤다. 정말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푹 잤습니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아랫목의 온기가 아직 몸에 남아 있었고 할머니는 벌써 부엌에서 부스럭거리고 계셨습니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 온 세상이 눈부신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산이며 들이며 장독대며 소복하게 덮어 세상의 모든 모난 것들을 둥글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를 괴롭히던 날카로운 생각들도 엄마에 대한 원망도 모두 이 하얀 눈 속에 파묻힌 것만 같았습니다. 일났나? 퍼뜩 세수하고 온나? 누룽지 끓여놨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가마솥 바닥에 눌러붙은 누룽지를 푹 끓여 숭늉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에 흰죽 같은 누룽지가 뜨겁게 익어 있었습니다. 반찬이라곤 어제 먹다 남은 시원한 동치미와 묵은지뿐이었지만 숭늉 한 그릇을 비우니 속이 뜨끈하고 든든해졌습니다. 할매, 나 이제 갈리더. 밥그릇을 비우고 숟가락을 놓으며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벌써 가나? 며칠 더 있다 가지. 가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해.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불씨 꺼지기 전에 가야 안 되겠니껴.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더 잡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신문지에 싼 무언가를 제 가방에 찔러 넣으셨습니다. 남은 배추전과 쑥떡이었습니다. 가거라. 가다가 배고프면 먹고 힘들면 언제든지 또 온나. 할미가 속뚜껑 닦아놓고 기다릴 테니. 알았지? 하모 할매. 저는 할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콩밭 흙과 아궁이 연기 냄새가 섞인 할머니의 채취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다시 심리 눈길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눈은 그쳤지만 길은 여전히 험했습니다. 하지만 올 때처럼 춥지는 않았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제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하얀 설원 위에 찍힌 할머니의 작고 굽은 등,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초가지붕 굴뚝에서는 파르스름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보았던 그 연기. 누군가를 기다리는 신호. 할머니는 오늘도 내일도 저를 기다리며 그 연기를 피워 올릴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 차창 밖으로 하얀 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차갑게 식은 배추전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식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여전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씨만 살아있으면 언제든 다시 불은 붙일 수 있다. 저는 주머니에서 연필과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도 18배 힘들었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 나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에 잘할게요. 짭조름하고 고소한 배추전 맛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시 불씨를 살려 활활 타오르겠다고. 그해 겨울, 전기도 안 들어오는 캄캄한 봉화산골 부엌에서 할머니와 나눴던 그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추운 계절을 버티게 해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화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정전이 찾아와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불을 켜려고 애쓰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어둠 속에서만 들리는 소중한 소리들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